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도 위기에 휩싸였던 미국의 지방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11개 은행이 총 3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SVB에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지방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부도 위기에 휩싸이면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또 고조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11개 좀 대형은행 총 3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겠다 합의를 했는데 급한 불은 좀 끈 모습인 것 같거든요. 현 상황 좀 분석해 볼까요? 예, 요즘 미국의 은행들이 헌들하면서 그러니까요. 세계 경제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의 판단과 진단을 위해서 미국 은행들까지 걱정해야 되고 또 미국의 중소은행 이름들까지 외워야 되는 맞아요. 상당히 예. 안타까운 지금 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 금융산업의 어떤 파산 그 진원지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SVB 은행이었습니다. 예. 이 은행은 연방정부가 전액 보증을 하는 초강경수를 두면서 일단 인출 사태는 멈추고 다시 영업은 시작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물론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지금 다른 은행으로 전이가 직접 되는 것은 아닌데 심리적 영향을 받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군데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곳입니다. 이것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SVB 바로 옆에 있는 은행이에요. 서로가 영업 형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현재 미국의 은행 순위를 보면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SVB가 랭킹 총자산 대비 랭킹 순위 16인데 16위.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은 14위입니다. 더 높네요. 더 높은 은행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리퍼블릭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불안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뭐 주가가 떨어지고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미국의 시중은행들 JP 모간이 미국에서는 JP 모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BOA, 시티은행, 웰스파고 요게 미국에서 4대 은행입니다. 그 4대 은행을 포함해서 1등부터 11등까지 11대 은행이 전격적으로 야, 이 은행 좀 돕자. 돕는데 뭐 따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예금 좀 예치하자. 지금 퍼스트 이 리퍼블릭 은행의 문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빼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중소은행들에서는 돈이 빠져나오니까 그 돈을 인출한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은 집에다가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도둑도 있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은행으로 보내겠죠. 다른 은행으로 가는데 아예 대마불사니까 큰 은행으로 가자. 아예 큰 대로. 예, 그래서 뭐 심지어 차를 타고 한참 나가서라도 JP 모간이나 시티은행 이런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티은행이나 JP 모간에는 돈이 넘쳐서 탈이고 그러겠네요. 중소은행은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탈이고 그래서 이 11개 은행들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서 남아도는 돈을 다른 데 투자할 게 아니라 돈 빠져나가는 은행에 지금 돈이 부족하네. 그 은행에 우리 예금할게. 그 대신에 당좌 예금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예금을 할 테니까 이자는 없어. 이자를 안 받으니까 이것은 퍼블릭 리퍼블릭 은행에도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요동을 쳤거든요. 특히 이 문제의 진원지였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롤러코스터였더라고요. 예. 30%까지 갔다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예, 그런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11개 은행이 돈을 무려 30조 원이나 예금을 한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장이 끝나고 또 투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된 건 아니잖아. 저거 300억 달러 다 없어지면 또 어떻게? 예, 그러니까 주식은 팔고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그마한 사건에 의해서도
조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가가 마구 올랐다가 조금 나쁜 소식이라도 터지면 마구 떨어지는 이것을 청룡열차 타는 롤러코스터 창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런 어떤 증권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 하락폭이 요동치고 있는 심상치 않은 그런 국면을 보이고 아니 있습니다. 무슨 뭐 테마주도 아니고 그게 되게 공고하고 튼튼한 은행인데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투자가들의 어떤 불안 심리 훨씬 더 커질 텐데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SVB와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인데 지방은행인데 이게 뭐 당초에 뱅크런 위기에 좀 시달리면서 뭐 제2의 SVB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게 문제였던 겁니까 이 은행은? 예, 영업 패턴이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 자본 투자 회사 여기서 이제 자본을 끌어모아 가지고 스타트업들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돈을 대주는데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여유 자금을 일단 은행들에게 넣어놓거든요. 거기서 예금을 이제 가장 많이 받은 데가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들이에요. 이 은행에서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으면 언제 이 벤처 캐피탈들이 그 돈을 곧 빼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빼서 스타트업에 지원하면 당장 인출이 들어올 텐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줘 해가지고 그것을 채권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단기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이 인출될 때를 대비해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이게 은행 경영의 제1장 1조입니다. 그 궁금한 점이 그 지점인데 네. 이 큰 은행이잖아요. 근데 그 단기 유동성 확보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까요? 예, 그런 점에서 바로 은행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킨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의 책임도 거론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금융 규제를 금융산업 자율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자 단기 자금을 단기 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는 챙겼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2007년, 8년에 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좀 다른 게요. 좀 다르다. 그때는 이 투자 은행들이 아예 서브 프라임이라는 신용도가 아주 약한 회사에 사주면 안 되는 모기지를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자를 많이 받고 팔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샀던 거죠. 그때,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자를 50% 60% 받고 팔은 겁니다. 근데 그 실제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 회수가 50, 안 되니까. 그게 회수가 안 되는데 그것을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것을 다른 금융기관에 우리 흔히 금융기관에서 와리깡이라고 그러는데 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금융기관이 무너지니까 전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이 무너진 같이 거죠. 무너지는 그런 거죠. 이런 사태하고는 성격을 많이 달리해요. 관리한다. 근본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SBV라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들도 채권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이 국채였는데 국채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 제롬 파월 연준원장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채권의 그 가치가 예상과 다르게 나아갔고 거기서 지금 만약에 저 국채를 지금 팔면 손해고 맞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출을 해야 되려고 그러고 제롬 파월은 또 금리 올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매치 현상이 터져 나온 것이죠. 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네. 몇몇 군데 은행에서 더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뱅크런 사태라는 것이 불안 심리로 인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연방 정부에서나 연방은행에서는 이런 조기에 이런 불안 심리를 잠식해보자, 완전히 막아보자. 이래서 연방 정부는 빨리 파산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싹수가 없으면 빨리 파산시키고 대신에 연방 정부가 그걸 인수하고 예금은 지급 보장하는 방식.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실리콘밸리 은행의 케이스고요. 예. 두 번째는 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대형 은행들이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여기다 좀 예치해. 그리고 또 시중은행들도 뭐 이 다른 은행이 망하면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라가르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해갖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려버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 심리 때문에 뱅크런 촉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채권 만인상 지방은행들이 있다면 이런 사태 벌어지지 말라는 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제롬 파월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생각합니다. 있다? 예. 왜냐하면 제롬 파월은 디스인플레, 인플레가 끝났다,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했다가 핵가닥 또 핵가닥 여러 번 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에 혼란이 더 생기고 이런 인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요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라가르드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저분이 IMF 총재 출신입니다. 그렇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긴축의 메시지,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만 이 사건이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시장을 여러 번 이렇게 핵가닥 시키는 바람에 투자의 실패가 일어났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잘했다고 보는데 특히 유럽은 지금 물가가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지금 기껏 올려봤자 이제 3.0입니다. 유럽은 좀 낫죠, 그렇죠? 미국보다 훨씬 더, 그렇죠? 네. 훨씬 늦게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도산을 했는데 왜 유럽의 그 경제 위기가 오는데 왜 금리를 올렸을까 이런데 일차적으로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유럽 그 통화 시스템, 유로존 시스템의 회원 국가가 아니에요. 유럽에는 있지만 저쪽 탈퇴해 있는 스위스는 아닌 거죠. 완전 독립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소관도 아니고 또 그 유럽 중앙은행의 스탠다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사건은 이번 미국의 실리콘밸리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저 은행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뭐 그리고 저것은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라가르드하고 지금 파월은 좀 다른 결이다. 그래서 유럽은 그런 결이 있나 하더라도 이번에 파월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빅스텝을 가거나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의 페드와치 선물 투자한 결과로 보면 베이직 스텝을 할 가능성이 70%로 지금 가장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하루 전만 하더라도 예. 금리 동결 쪽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동결로는 20% 떨어졌고 0.25% 선이 높은데 이것도 약 한 3, 4일 남았는데 요즘 하루가 1일이 3초에라는 얘기가 우리 동양시에 그런 게 나오는데 하루에도 주가가 수십 %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 가봐야 알지. 사흘 전, 나흘 전 상황에서 제롬 파월의 결정을 예측하기는 그러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너무 변덕이 심하고 예. 본인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 또 불안감은 저희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SVB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미국 금융 시스템 건재하다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감 커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좀 사태가 좀 흘러갈 거라고 좀 예상하시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예, 크게 그 어떤 금융 위기로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우리가 경제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요. 내일 아침에 해가 7시에 안 뜨고 새벽 3시에 뜰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해는 그냥 그대로 불변이죠. 7시에 그렇죠. 뜹니다. 그런데 네. 물가나 경제 현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사게 되고 또 안 팔게 되고 이러면 진짜로 물가가 가만뒀으면 10%밖에 안 오르니까 15%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다들 불안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금리 인상, 또 오락가락한 행보 속에 숨겨져 있는 부실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아주 엄정하게 봐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본 충실도 어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자기 자본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 관리에 철저히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면밀히 살펴보되 필요 이상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좀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